케어링. 우리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직원과 고객을 대한다. 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직원과 고객을 대하는 인재. 작은 말 한마디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탁월한 F네요. 탁월한 공감 능력과 온화한 대화 방식으로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얼마 전에 티웨이 항공 쇼츠에서 T냐 F냐 했을 때 F가 15명이고 T가 2명인가 그렇던데 그만큼 승무원이 F가 많다라는 거죠. F가 아니어도 F가 되어야 한다. F가 아니지만 F처럼 보여야 한다. 요거 사례 5가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감정 케어했던 경험, 고객이나 동료가 힘들어할 때 직접 상담해준 경험, 동료가 힘든 것도 상담해주는데 고객이 힘들어도 상담해줄 수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기내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할 수 있지. 뭐 긴 비행 시간이면 자주 오는 카페 단골 고객이면 시험 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아유 괜찮다. 저도 뭐 그랬던 적이 있다. 응원할 수 있지. 감정 케어 경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지만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이야. 두 번째는 사소한 요청도 놓치지 않기. 알바할 때나 뭐 단체 활동할 때 작은 부탁을 잊지 않고 들어준 사례. 이게 케어링이야.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 맞다 이 친구가. 여러분 남자 여자 연인 관계에서도 사소한 거 딱 기억하고 지켰을 때 감동이잖아요. 사소한 건데. 그거요. 그거. 노약자 장애인 등 특별 배려 사례. 이런 거는 상대방 입장 헤아린 거고 감정 상황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현장, 교통이나 행사장에서 그 사람들 위해서는 편의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배려 사례. 의견에 대립할 때 이제 부드러운 소통, 온화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면 센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러운 소통. 상대방 감정을 존중하며 중립적으로 대화하는 거죠.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저는 요 단어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거 모이시마바에서 이렇게 했다 보니 뭐 좀 싹수가 없어 보이잖아. 이런 거 덕분에 이런 걸 했던 덕분에 요런 단어 선택 하나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5번째 동료와 후배의 성장을 도운 사례. 도움을 주거나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함께 발전하는 경험, 멘토링 경험 이런 것들이 케어링에 해당된다. 5가지 이해됐죠? 프로액티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제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상황에 앞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수동적으로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개선점을 적극 건의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추구해서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의한 겁니다. 이거 정의한다고 시간 많이 걸렸겠죠. 뭐 즉석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라이브인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게 면접 준비를 정말 잘하는 첫걸음이다. 5가지 사례 좀 말씀드리면 제안했던 활동, 매뉴얼, 프로세스, 서비스를 직접 제안해서 고객 만족도, 편의성, 뭐 어떤 팀워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 경험 이런 거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했던 경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불편을 미리 확인하고 차단한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스키장 이런 부분도 그렇고 누가 구명조끼 입지 않으면 가서 뭐라 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거. 수영장에서 사람이 인파가 많이 모이면 미리 동선을 이렇게 막 좀 해보는 거. 그리고 행사나 프로젝트를 최초 기획하는 거. 누군가 시키기 전에 먼저 기획해서 진행했던 혁신 활동.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도구나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 뭐 요즘에 AI를 썼던 사례 해볼 수 있겠죠. 자격증 취득, 필요한 듯한 그 역량을 미리 파악해서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미리 파악해서 스스로 지식을 쌓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던 경험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위에서 말했던 비욘드 엑설런스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미션이랑 핵심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기업이. 케어링은 내 주변 동료부터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동료 간 배려와 경청이 자연스레 고객에게도 전달되고 이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서로 의견을 먼저 듣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말과 행동으로 존중을 실천합니다.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나 갈등도 공감으로 풀어내며 나부터 매너를 지키겠다는 자세가 곧 조직 전체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동료의 의견을 우선 경청해서 합의 도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먼저 듣고 조별 과제할 때 그런 필요한 부분을 살려서 최종 방향을 결정해서 팀 만족도 결과 모두 다 높였던 사례. 사소한 불편도 살펴주는 태도. 동아리 활동 중 몸이 안 좋은 후배에게 쉬도록 배려하며 대신 업무를 나눠 맡고 스케줄 조정까지 해준 사례. 옛날에 이제 PD님이랑 같이 서울에 있을 때 PD님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니? 아프니?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 서비스인으로서 태도가 들어가 있다.
부드러운 언어 표현, 매너 준수, 직장 아르바이트 시 본인보다 어린 동료에게도 늘 존댓말, 예의를 지키며 갈등 상황을 절대 욱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 동료 기념일, 성과를 함께 축하해주는 거, 팀원 생일, 수상 소식, 합격 소식, 작은 카드나 깜짝 파티를 통해서 축하해주고 함께 즐겁고 사기도 높이고 나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그런 사람. 갈등 상황에서 공감으로 문제 해결했던 경험. 선후배가 감정 충돌을 일으켰을 때 양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공감을 표하는 거. 의견 정리해서 내가 화해를 유도했던 스토리. 내가 중재자 역할인 거지. 가운데서 선배 후배가 다퉜네. 또 누구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중재 조율, 좋게 전달, 합의 도출. 요렇게.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너무 도덕적인 인간을 바라긴 한다. 그쵸? 근데 뭐 답변할 때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했다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한 것처럼 했다가 결국 좋은 인성이니까 여러분들 뭐 어쩌겠습니까? 서비스인이 인성이 중요한 걸 성격대로 살면 서비스인 하면은 여러분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고객이 얼마나 열받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변화하는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안 되는 이유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자세.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한다라는 의식으로 일하며 더러워서 내가 한다보다는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에요. 과감한 도전도 실행에 옮겨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믿습니다. 회사가 앞당겨야 할 혁신과 개선을 스스로 시작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유연한 사고로 길을 찾아가는 인재가 바로 프로액티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유연한 사고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 예시를 들면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안했던 경험. 기존의 매뉴얼, 메뉴가 비효율, 인기가 없다 생각해서 개선 방안을 직접 정리해서 상사한테 제안하고 실행했던 사례. 문제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 준비하는 거죠. 행사 개최 전날 돌발 변수, 날씨나 인원 폭주를 예상하고 우회 대책을 세워서 혼란을 최소화한 일화. 세 번째는 팀 내 공백, 톡은 떠맡기 어려운 일을 기꺼이 담당. 다들 피하려는 업무를 내가 하겠다며 맡아서 끝까지 해결했던 경험. 팀 전체 효율성과 결과 향상에 기여한 경험. 4번, 성장을 위해 스스로 학습 연수 참여. 배정된 교육 외에 별도로 어학 전문 기술 과정을 수강해서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현장에서 발휘한 내용. 그러니까 해야 되는 교육 외에 별도로 어학 전문 기술, 자격증 이런 것들 공부해서 역량을 끌어올려서 현장에서 발휘했던 경험. 내가 카페에서 일하면 바리스타 자격증 맞죠? 커피? 그거 라떼아트 자격증 취득해서 죽여주는 서비스 제공했던 사례.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도전감을 부여하는 건 좀 자기 어떤 부여, 동기부여. 제한된 예산 인력 상황에서도 여러 부서를 설득해서 어떤 캠페인, 어떤 프로젝트 진행했던 사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상세한 거 예시 한번 해볼까요? 번잡한 식당, 고객 안전 편의 대비했던 사례. 요 프로액티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주말 저녁 피크 시간에 가족 손님과 유모차가 몰려서 동선이 복잡해지는 식당에서 알바 혹은 매니저로 근무했어. 미리 자리를 재배치해서 유모차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공간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고객, 손님 대기줄을 관리해서 혹시 모를 넘어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선 표시 안내 문구를 추가했어. 그래서 아이 동반 고객의 만족도도 상승하고 전체 혼잡도 감소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어. 이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내가. 시사점은 이제 단순한 서빙을 넘어서 고객의 안전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승무원으로서 안전 서비스 마인드와 맞닿아 있다. 이 대한항공 합격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된 서비스 사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보라. 시급으로는 나를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돈으로 먹는 가치 평가보다는 참 인재, 귀한 사람. 보석. 호텔 얘기도 한번 해볼게. 호텔 프론트에서 한 고객이 급하게 비행시간이 변동됐어. 지금 인천공항 근처의 호텔이라 생각하자. 체크아웃을 앞당겨야 해. 자, 그러면 체크아웃 그냥 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고객이 항공편에 제때 탑승할 수 있도록 셔틀, 택시, 수화물 보관까지 알아봐주고 해결해주는 거야. 체크아웃 절차를 우선 처리해주고 혹시 늦어도 항공사에 연락해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해주고 아직 남아있는 숙박 일수가 있다면 그거 환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알아봐주고 그래서 이제 고객이 불편함 없이 비행기 탔고 감사 인사를 저기 도착해서 나중에 칭송으로 받았던 사례.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이해되죠?